안녕하십니까, 임성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풀프레임 카메라 그리고 100만원 미만으로 중고를 살 수 있는 풀프레임 카메라 탑 10 영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풀프레임으로 입문을 하고 싶은데 가격의 저항선,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가격을 카메라를 샀을 때 얼마 정도를 살 수 있을까를 보통 얘기를 하면 거의 한도가, 제가 여태까지 카메라를 판매를 했던 그런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100만원 수준이더라고요. 거기서 좀 더 추가를 해서 렌즈를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100만원 미만으로도 중고 풀프레임 카메라를 100만원 미만으로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카메라의 10개는 바디 가격만 가격 순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SLR의 렌즈는 구매를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격 낮은 순부터 10가지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캐논의 5D입니다. 5D가 현재 1, 2, 3, 4, 그러니까 네 번째 버전까지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캐논 5D 같은 경우에는 1200만 화소에 아마 캐논에서 2004년도에 430만원에 출시된 카메라인데요. 지금은 중고가 15만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상태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인 시세는 15만원 정도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카메라의 특징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감, 그러니까 하나의 색감만으로 이 카메라를 지금도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예정인데요. 1200만원 하소의 렌즈 교환식 풀프레임 캐논의 가장 베스트셀러였던 카메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이나 듀얼 픽셀, 그리고 액정을 보고 촬영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카메라 정말 좋아하는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소니 카메라의 알파7 첫 번째 카메라입니다. 현재는 소니의 알파7 카메라가 세 번째 버전까지 나왔지만 첫 번째 버전, 그러니까 첫 출시할 당시에 198만원 정도에 출시했던 카메라고요. 2400만 화소 미러리스 풀프레임입니다. 동영상 촬영도 풀 HD 동영상 촬영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소니의 FE 렌즈 아답터를 사용하면 캐논 렌즈도 사용할 수가 있고, 작고 가볍고 가격 대비는 정말 최고고요. 가격은 보통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입문을 하시고 그리고 풀프레임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에게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A7 카메라만한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A7 카메라를 두 번째로 넣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다음 세 번째는 니콘의 D700입니다. 캐논의 OD마크2와 견주어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리고 당시에 캐논엔 OD마크2가 있다면 니콘에는 D700이 있었는데요. 화소는 1200만 화소고, 그리고 색감 또한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카메라 중에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던 카메라였고요. 예전 판매 금액이 350만원 정도 했던 카메라고요. 지금은 깨끗하면 35만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카메라인데요. 동영상 촬영이 안 되고요. 액정으로도 촬영이 거의 힘들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예전에 니콘의 MF 렌즈들이나 아니면 AFS 렌즈들, 그리고 니콘 마운트의 여러 렌즈들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D700이라는 카메라도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카메라 중에 하나고요. 물론 오래됐기 때문에 화질이나 그리고 해상도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진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카메라는 니콘의 D610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니콘의 가장 비운의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D600이라는 카메라가 니콘에 있었었는데 그 셔터막의 갈갈이 사건으로 이 D610으로 부랴부랴 교체돼서 나왔던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D600을 쓰셨던 유저분들이 셔터 갈갈이 현상으로 D610으로 무상 교체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D610의 가격이 제가 봤을 땐 조금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 갈갈이 사건으로 인해 D610을 더 이상 교환은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나오는 카메라들도 지금 시중에 풀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엑스피드 3 엔진의 가격은 45만원에서 55만원 정도 사이를 하는 카메라인데요. 액정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화소도 2400만 화소고 풀프레임 카메라고 색감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대신에 D750의 카메라에 비해서 액정 틸트, 틸업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동영상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진도 곧잘 나오고 최신형 카메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가격 대비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훌륭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캐논 CX-D라는 카메라입니다. 물론 이 가격대에 캐논 5D 마크 II라는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캐논 5D 마크 II를 사는 것보다는 캐논 6D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소 같은 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요. 대신에 8000분의 1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와이파이가 가능하고, 그리고 색감도 캐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수한 색감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5D 마크 II에 비해서 아무래도 나온 시기가 한 2, 3년 정도 뒤에 나온 카메라이기 때문에 동영상도 훨씬 더 깔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풀프레임 카메라 중 정말 괜찮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은 한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중고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렌즈를 같이 사셔도 100만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부담 없는 가격의 풀프레임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니콘의 최고의 디지털 카메라라고 생각하는 카메라 두 종인데요. 바로 D3와 D3S입니다. 물론 D3S를 아무래도 저 친형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D3S보다 D3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감도 때 노이즈가 좀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색감이 D3S보다 저는 D3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대신에 S는 소니 A7S2 같이 고감도 노이즈, 그러니까 ISO를 올렸을 때 노이즈가 덜 찍을 수 있는 카메라고, D3나 D3S 같은 경우에는 니콘의 플래그십 카메라이기 때문에 예전 약간 좀 뽀대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뽀대나는 그런 듬직한 카메라를 갖고 싶은 유저가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주저하지 않고 D3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D3나 D3S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 베이비용으로 혹은 상업용으로 사용했던 카메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컷수가 상당히 많은 카메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외관 상태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컷수를 오판다나 아니면 카메라셔터닷컴이라는 데서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해보면 컷수를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컷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 30만 장이 이상이 넘어가는 카메라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3S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니콘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니콘 카메라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사진도 상당히 잘 나오고요. 하지만 이게 니콘의 뭐 경영의 미스인지 관리의 미스인지 모르겠지만, 새거 대비 중고 떨어지는 그 시세가 네림푸스라고 얘기하는 올림푸스보다도 제가 봤을 땐 감가상각이 더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100만원 미만의 풀프레임 카메라 중에 니콘 카메라를 제가 상당히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기계적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뭐냐면 니콘의 D800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니콘에서 D700을 내놨을 때 상당히 많이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5D 마크 II는 2천만 화소인데 왜 니콘은 1200만 화소밖에 안 만들어? 화소가 안 좋으니까 캐논을 많이 선택해야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때 당시에 니콘 유저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논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D700과 D3의 화소의 낮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정말 이를 갈고 나왔던 카메라 중에 하나가 니콘의 D800입니다. 그때 당시에 5D 마크 III와 D800이라는 카메라가 동기간에 나왔었는데, 니콘 D800 같은 경우에는 화소가 3600만 화소로 나왔었고 가격은 360만 원이었습니다. 대신에 캐논 같은 경우는 2000만 화소에서 2100만 화소로 넘어간 5D 마크 III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5D 마크 III가 429만 원이었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한 6, 7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5D 마크 III를 샀던 사람들이 카메라를 D800이랑 맞교환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D800이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5D 마크 III 카메라 같은 경우에 중고 시세는 120, 30만원 혹은 깨끗하면 150만원까지도 하고요. 니콘 D8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려 65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소도 높고, 그리고 성능도 좋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진도 상당히 준수합니다. 동영상도 물론 되고요. 그래서 D800과 D802라는 카메라가 있는데 같이 나왔었는데, D800은 368만원에 나왔을 때 D802는 430만원 정도에 나왔던 카메라고요. 차이는
로우 패스 필터를 제거된, 그러니까 풍경을 찍을 때 좀 더 화질을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D802라는 카메라도 깨끗하면 한 75만원 정도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도 제가 봤을 땐 중고로 100만원 미만으로 깨끗한 게 있다면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덟 번째는요, 지금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카메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니의 A7 Mark II입니다. 이 카메라도 A7 카메라와 같이 출시가는 198만원에 출시를 했고요. A7과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바디 내에 오축 흔들림이 들어갔다는 장점이 있는 카메라입니다. 물론 화소는 2400만 화소고 동영상도 상당히 좋은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AF와 그리고 모든 기능에서 상당히 준수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소니를 좋아한다면, 그리고 풀프레임을 사고 싶다면 이거 사면 돼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지금 FW50이라는 배터리가 빨리 단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가격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가격이 모든 것을 보상하기 때문에 동영상도 찍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은데 가격 대비 최고의 풀프레임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은 유저분들이 있다면 그냥 7D Mark II를 사시면 됩니다. 자, 아홉 번째는 또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맨날 욕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니콘 카메라의 D750이라는 카메라입니다. DSLR 카메라고요. 그리고 액정 틸트 틸업이 되고요. 동영상 되고, 그리고 사진도 엑스피드 4 엔진으로 상당히 준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750이라는 카메라가 니콘 유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혜자스러운 카메라라고. 그러니까 니콘의 D780, 그러니까 750의 후속 카메라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땐 100% 그 카메라 판매 많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D750이라는 카메라가 지금 너무 싸요. 중고는 75만원에서 80만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거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으로도 한 97, 8만원이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D780이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220, 30만원에 나올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저라면 구태여 D780을 지금 바로 사지 않고요. D750을 1, 2년 있다 사서 이게 5만원, 10만원 떨어졌을 때 그 카메라가 50만원, 60만원 떨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니콘 유저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D780을 하시고요. 지금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D750을 구매하셨다가 한 1, 2년 뒤에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7R2라고 소니 카메라가 있습니다. A7R2는 고화소 카메라고요. 그리고 4K 동영상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7R2 같은 경우는 화소도 높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능도 다 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기능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터치는 안 됩니다. 하지만 A7R2 같은 경우는 풍경 사진을 찍는 유저분들, 아니면 서브 카메라로 그냥 고화소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100만원이면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A7R2라는 카메라를 마지막으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10개의 카메라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카메라 가격에 맞춰서 어떤 거를 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 혹시라도 카메라를 입문을 하고 싶은데 풀프레임을 사고 싶은 유저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많은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